안녕하세요. 가성비 쇼핑러 탑스 리뷰입니다. 가장 먼저 오늘도 제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구독자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미밴드 1 때부터 미밴드 2, 3를 써왔고 최근에는 갤럭시 워치 액티브를 사용 중인데요. 오늘은 스마트밴드와 스마트워치 둘 다 사용해본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 미밴드 4를 사용하면서 느낀 장단점과 직접 구입해서 사용하셨을 때 활용하면 좋은 점들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시 가격은 NFC가 없는 스탠다드 버전이 2만원 중반대, NFC 버전이 3만원 초반 정도에 출시가 되었습니다. 글로벌 버전은 NFC 버전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요. 당연히 우리가 출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뭐 수수료와 배송비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저는 글로벌 버전을 약 4만원 후반대에 구입을 했습니다. 현재 가격은 제가 고정 댓글에 달아둔 링크를 참고하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디자인은 등급 미밴드 3에 비해 디스플레이가 평평해진 것 빼고 전체적으로 똑같습니다. 얼핏 보면 미밴드 4인지 티가 안 날 정도로요. 밴드와 본체도 미밴드 3와 동일하게 분리가 되고요. 밴드와 본체는 고정이 잘 되기 때문에 빠질 염려는 안 하셔도 됩니다. 샤오미에서 50m까지 방수가 된다고 광고를 하고 있는데요. 정확한 공식 방수 등급은 5ATM으로 즉 50m에서 10분간 버틸 수 있는 방수 등급이며 요즘 대부분 스포츠용 스마트웨어들이 갖고 있는 등급입니다. 얕은 물에서 자유롭게 수영할 수 있는 등급이지만 깊은 물이거나 유속이 빠르거나 물속에서 오래 활동하는 예를 들어 스쿠버 다이빙 같은 액티비티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측정 센서입니다. 3개의 가속도 센서와 3개의 자이로스코프 센서가 들어갔는데요. 총 6개의 센서가 탑재되었고 걷기, 뛰기, 러닝머신, 수영, 자전거, 트레이닝 6가지 운동 모드를 지원합니다. 특히 걷기, 뛰기, 자전거 같은 위치가 움직이는 운동들은 GPS를 지원해 어떻게 움직였는지 또한 지도로 기록이 남고 클라우드에 저장됩니다. 수영 같은 경우는 5가지의 다양한 수영 포즈를 인식하고 수영장 길이를 설정하여 정확하게 측정하며 또 데이터를 분석해 페이스, 스트로크 유형, 평균 스트로크 수, SWOR 배프 등 자세하게 결과를 줍니다. 확실히 수영 부분에 큰 신경을 썼음을 알 수 있고요. 걸음수 측정이 정확한지 실험하기 위해서 미밴드에서 오른손 설정 후 오른손에 끼고 갤럭시 워치 액티브를 왼쪽에 끼워 양손에 끼고 60걸음을 걸었을 때 팔을 자연스럽게 흔들며 걸었을 때는 미밴드 4와 갤럭시 워치 액티브 둘 다 거의 정확하게 측정했고 팔을 전혀 안 흔들며 걸었을 때에는 갤럭시 워치 액티브는 정확한 반면에 미밴드 4는 좀 덜 걸은 것으로 표시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갤럭시 워치 액티브나 미밴드 4나 차나 버스를 탔을 때 흔들리는 진동으로 인해서 걸은 것으로 착각을 하기 때문에 많이 걸은 것으로 표시가 됩니다. 걷지 않고 둘 다 팔을 그냥 흔들어도 걸은 것으로 표시가 되고요. 결론은 6개의 센서를 탑재했다고 해서 걸음수를 아주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 6개의 센서를 통해서 가장 큰 이득을 보는 것은 아무래도 수영을 규칙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걸음수를 보시면서 내가 너무 활동을 안 했네 이러다 돼지되는 거 아니야? 스스로 뺨을 때릴 수 있는 용도로 사용하시면 참 좋습니다. 지도에 내가 어떤 루트로 운동을 했는지 걷기, 뛰기, 사이클링 운동 시 지도로 남는 것은 야외에서 운동할 때 동기부여가 많이 되고 또 어플을 통해 친구들과 활동을 서로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모든 기능이 있어도 운동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역시 제일 중요한 것은 나의 게으름을 이겨내는 것이겠죠. 미밴드 3와 다르게 컬러 화면이고 디스플레이가 커져서 40% 더 많은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내용을 많이 볼 수 있는 것 자체는 좋은데 현재 한글이 깨져서 나옵니다. 미밴드 3가 그랬듯이 미밴드 4도 업데이트를 통해서 한글화가 될 것이지만 업데이트 후에도 기존 메뉴는 한글화가 되지만 뭐 앱 알림이나 메시지가 오거나 전화가 올 때에는 여전히 한글이 깨져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걱정이 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한국 정식 발매까지 기다리시고 구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화, 메시지, 앱들의 알림에 진동 횟수나 박자가 100% 커스터마이즈가 가능해서 화면을 보지 않고도 진동만으로 어떤 알림이 왔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알림은 밴드로 받지만 뭐 메시지나 알림이 왔을 때 내용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으로 확인하기 때문에 한글이 깨지는 문제가 전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미밴드 4로 내용도 다 확인하기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현재 구입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시계 화면은 커스터마이즈가 가능합니다. 기본 시계 화면은 걸음수만 나오지만 걸음수와 심박수가 함께 나오는 시계 화면도 있습니다. 현재 나와 있는 화면들은 다 너무 중국 스타일이라 촌스럽지만 앞으로 업데이트를 통해 더 다양해질 것이라고 예상되고요. 시계 디자인을 제3자 앱스토어 같은 다른 곳에서 다운받을 수는 없습니다. 화면 밝기 조정이 가능해서 최대 밝기로 하면 햇빛 아래에서도 잘 보이고요. 옆으로 하면 현재 재생 패널이 보입니다. 스마트폰에서 현재 재생 중인 노래나 영상을 재생 일시정지, 이전, 다음 컨트롤이 가능하고 볼륨 조절도 가능한 것이 인상적입니다. 재생 중인 영상이나 노래의 제목이
한글 역시 깨져서 나오고요. 시계 화면에서 옆이 아닌 위아래로 슬라이드를 하면 메뉴 선택이 가능합니다. 상태, 심박수, 운동 선택, 날씨, 알림, 더보기 등이 있고요. 이 메뉴들을 자기에 맞게 숨기거나 순서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 미밴드 4를 사용하면서 실제로 사용하게 된 기능들을 그리고 활용법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꼭 다 따라 하실 필요는 없고 내가 이런 기능을 쓰면 좋겠구나 골라서 자기의 취향에 맞게 쓰시면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자동 잠금 설정이 있습니다. 미밴드 4를 손목에서 푸는 순간 잠금이 되어서 비밀번호를 눌러야만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LG폰의 노크 코드 같은 느낌입니다. 다른 사람이 내 미밴드 4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정말로 귀여운 기능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잠깐 나왔지만 전화, 메시지, 알림에 따라서 진동 횟수나 진동 박자를 커스터마이즈가 가능하다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핸드폰은 무음으로 해놓고 핸드로만 진동이 울리게 설정하고 진동을 커스터마이즈 해놓으면 조용해야 하는 회의실이거나 도서관 같은 곳에서 손목 진동으로 알림을 놓치지 않고 받으면서 진동만으로 어떤 알림인지 구분이 가능하기에 전화같이 지금 꼭 받아야 되는 전화에 커스터마이즈가 된 진동이 울리면 이렇게 하고 받으시면 되고, 쓸데없는 앱 알림이다 하면 그냥 알림이었구나 나중에 확인해야겠다 이렇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 미밴드에서 울리는 진동 소리는 다른 사람에게 들리지 않고 나에게만 느껴지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가지 않아서 또 그런 점이 좋습니다. 이 손목에서 울리는 진동이 또 좋은 점이 꼭 조용한 곳뿐만 아니라 시끄러운 곳에서도 주머니 속에 핸드폰 진동을 놓치는 경우가 가끔씩 생기는데 손목에서 울리는 진동은 놓칠 일이 없다는 점도 좋은 점입니다. 이 장점에 더해서 스마트 DND, Do Not Disturb라는 설정을 키시면 자고 있을 때 자동으로 수면 중인 것을 인식해서 밴드 알림이 진동하지 않도록 해줍니다. 한번 스마트 DND 설정을 켜주기만 하면 수면 추적을 위해서 밤에 끼고 자더라도 알림 진동 때문에 깰 일이 없는 것이죠. 또한 회사, 도서관, 학교에서 잠깐 낮잠을 자고 싶을 때 스마트 밴드로 알람을 30분 후 맞춰놓으면 아무도 놀래키지 않고 깰 수 있어야 좋죠. 내가 일어나면서 이상한 소리만 안 내면 말이죠. 사실 이 알림 및 알람 기능이 제가 스마트 밴드를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합니다. 제가 운동을 자주 안 하면서도 말이죠. 자동 수면 추적 기능도 유용합니다. 몇 시에 잤고 몇 시에 일어났는지 거의 정확하게 알려주고, 심박수 측정을 통해 논렘 수면과 렘 수면 시간을 모두 측정해 내가 얼마나 깊게 잤는지 수면의 질을 측정합니다. 수면 추적이 내 수면의 질을 나타내서 좋기도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주는 엄청나게 피곤한 주가 있는데 막상 보면 수면의 질을 떠나서 내가 수면의 시간이 부족한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아침에 늦잠을 자서 늦게 일어나면 막연하게 내가 이번 주 내내 늦잠을 자고 많이 잤는데 왜 이렇게 피곤하지?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게 되는데, 막상 이 미밴드 4를 통해서 몇 시에 잤고 몇 시에 일어났는지 수면 기록을 확인해 보니까 밤에 유튜브 보고 딴 일을 하느라고 새벽 2시, 3시 늦게 자게 되고 일주일 내내 평균 3, 4시간밖에 자지 않았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주말이나 쉴 시간이 있을 때 다른 일을 하기보다는 내가 좀 더 잠을 자야겠다 이렇게 객관적으로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것도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최대 20일 사용 가능한 매우 긴 배터리 덕분에 충전 걱정이 없는 것도 큰 장점인데요. 그 이유가 대부분 스마트워치는 배터리가 짧기에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충전을 해야 하는데,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자기 전에 충전하고 자면 되지만 스마트 밴드 같은 경우 잠잘 때도 수면 측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빼지 못하고 충전을 못 해줍니다. 결국 깨어있으면서 주로 앉아서 작업할 때 수시로 가능할 때 충전해야 하는 점이 불편하지만 이 밴드 폰은 충전했던 날을 잊을 정도로 참 배터리가 오래갑니다. 내 핸드폰이 어디 있는지 소리를 내는 기능은 모든 스마트웨어에 있는 클래식하면서도 꼭 한 번씩 핸드폰을 찾을 때 사용하게 되는 기능이고요. 또한 샤오미에서 제작한 샤오미 체지방 체중계를 같이 이용하시면 몸무게 데이터와 운동 데이터가 연동이 되어서 운동 기록이 클라우드에 같이 남는 점도 좋습니다. 몸무게를 재고 항상 따로 입력하는 것도 귀찮은데 운동 후 체중계에 올라가기만 하면 기록이 되기에 몸무게 변화를 빼놓지 않고 기록이 가능해서 편리하지요. 또한 구글핏하고 연동이 되기 때문에 이전 데이터를 불러오거나 또 구글핏에 데이터를 저장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긴 배터리가 장점이긴 하지만 충전할 때마다 기기와 밴드를 분리해서 충전을 해야 한다는 점은 아쉽습니다. 이번에 새로 나온 삼성 갤럭시 픽 같은 경우는 이 밴드와 비슷하게 생겼는데 충전기 모양을 특이하게 만든 덕분에 바로 이렇게 딱 끼면 충전이 가능한 게 좋더라고요. 미 밴드 4가 미 밴드 3에 비해서 충전 단자를 사이드에서 이렇게 아래쪽으로 바꿨기 때문에 충전기 모양만 잘 건드리면 충분히 가능했었을 텐데 이 부분은 아쉽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아쉬운 것은 글로벌 버전 NFC가 없다는 것인데요. 결제 이런 건 다른 것을 다 떠나서 국내 지하철이나 버스나 이런 교통수단에서 그 교통카드 대신에 손목으로 이렇게 딱 찍을 수만 있었다면 얼마나 편리하고 간지나지 않았을까 하는 큰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 밴드 4가 매우 저렴하면서도 결국 자주 쓰게 되는 필요한 기능이 다 있습니다. 스마트워치나 스마트 밴드를 처음 구입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제품 하나로도 정말로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큰 단점이 없기 때문에 절대 후회하지 않을 제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미 밴드 3를 이미 갖고 계신 분들에게는 저라면 디자인이 비슷하고 딱히 사야 할 큰 이유가 없는 제품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햇빛 아래에서도 디스플레이가 잘 보인다는 점과 야외에서 조깅을 많이 하시거나 수영을 규칙적으로 하시는 분들에게 GPS 트래킹과 더 많은 센서와 방수 기능이 있기에 더 정확하고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다는 점은 큰 장점이라고 생각이 들기에 결국에 저도 미밴드 4를 구입하신 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미 아시겠지만 미밴드 3가 포즈앤 미밴드 같은 제3자 어플을 설치해서 사용하면 하드웨어적인 기능을 제외하면 미밴드 4에서 사용 가능한 기능을 대부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용을 해보시고 그럼에도 미밴드 4의 하드웨어적 발전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입하셔도 후회는 절대 안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외관적으로나 소프트웨어나 디자인은 2019년임에도 불구하고 샤오미답지 않게 뭔가 발전이 없고 별로이긴 하지만요. 지금까지 가성비 쇼핑러 탑스 리뷰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응원의 의미로 좋아요를 부탁드리고 별로였다면 싫어요를 부탁드립니다. 숨겨진 가성비 제품 정보를 더 많이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남은 하루 좋은 시간 보내세요.